자, 선동열 스트라우. 레프트. 해태에겐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는 한국 시리즈 6차전 1대1 동점. 박지용이 3루타로 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순철이었다. 3루타 박재용 3루타입니다. 7번자 이순철 선수입니다. 1구 맞겠습니다. 이순철 7번 타자 이순철 하지만 팬들은 끝없이 이순철의 이름을 외쳤다. 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야구가 좀 내가 이제 다 된 건가, 그런 초라함, 그럼 절망감. 이순철, 그를 가장 완벽한 야구를 하는 선수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삼박자의 가장 완벽한 야구를 한 선수, 도전하는 그런 이순철. 필요한 순간 끝까지 집중력을 풀지 않고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이 근성. 끝까지 기다려주면 그는 반드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1루 돌립니다. 수입됐습니다. 2루타입니다. 2대1 다시 한번은 해태 타이거스 1구 맞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그대로 센터 쪽 안타입니다. 센터 쪽 물론 안타 장정수 잡아서 호로 송구 그대로 호민 아슬아슬하게 호민하는 이순철.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을 날려 원하는 곳에 닿고마는 고집스러움. 이것이 바로 이순철, 그를 노련한 승부사라 부르는 이유다.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매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의 신화를 일궈낸 해태 타이거즈. 준우승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팀.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해태 왕조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 타구장에 유니폼만 입고 들어가도 벌벌 떨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팀이었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 성실하게 임해줬기 때문에 팀이 강팀으로 승화될 수 있었잖아요. 선후배가 엄격하고, 예? 아무리 야구 잘하더라도, 예? 자기가 뭐 의시되고 그런 거 없죠. 그게 장점이에요. 딴 팀에 그런 거 없죠. 그런 해태 타이거즈가 1996년 시즌이 시작되자 그의 강력한 꼴찌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성환과 손동열이라는 두 스타 선수가 떠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김성환 선배는 은퇴로, 그 당시 선동열 선수는 이제 일본으로 선수 생활을 하러 가는 건가. 투타의 핵심 기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4구 스트라이크. 팀을 대표하는 공격과 수비가 비어있는 자리는 생각 이상으로 컸고 존재감만으로 상대팀을 두려워하게 했던 시절은 옛일이 됐다. 해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해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예부에서 이제는 해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뭐 꼴찌 후보다라고 계속해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수 몇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해태는 분명 추락하고 있었다. 떠난 선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정말로 90년도 막 시작해서 4월 달까지인가 꼴등했었어요. 꼴등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우승과 가까웠던 해태가 바닥을 쳤다는 건 모두에게 충격이 됐다. 더군다나 시즌을 앞두고 하와이 전지훈련에서 벌어진 선수들과 코치진의 충돌로 팀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대로 어수선해져 있는 상태였다. 팀의 좋은 성적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큰 사건이었는데, 크게 보면 항명인데 작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오해로 해서 그 일이 좀 커진 일이었었거든요.
선동열, 김성환이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수들을 더 엄격하게 잡으려 했던 코치진. 하지만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선수하고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았던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선수가 음주를 하는 상황에서 입에서 이제 술 냄새가 좀 나니까 그것을 이제 술 냄새를 맡으려고 막 일부러 막 확인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 타치하고 있으니까 막 이승철 선배가 막 화를 낸 거죠. 제2구 램프 안타입니다. 스타 선수는 빠져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여기저기선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풀이하듯 해태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기가 거듭되자 어느새 해태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회생은 바라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해태엔 다른 팀에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한두 사람 빠져나갔다고 흩어지지 않는 선수들 사이의 강한 결속력. 해태 특유의 선후배 문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해가지고 해태는 그 아마추어 팀 같은 그런 감이 좀 있죠. 선후배가 엄격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야 되고 또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팀이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다 알기 때문에 2경기 졌다 그러면 스스로 밖에를 외출을 안 하는, 그리고 시합 지면은 차에서도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적막감이 흐르고 뭐 내일은 좀 잘해야 되겠다. 이게 뭐 서른 선배들부터 이런 체계가 아주 잘 된 것 같은. 그리고 그 해태 선후배 문화의 중심엔 팀의 고참이 된 이순철이 있었다. 선배와 후배들은 이런 그를 군기반장이라 부를 정도였다. 군기 반장을 하면은 이제 후배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그런데 이순철 코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후배들이 잘 따랐고 그랬어요. 이런 운동장에 있어서나 또 대외적으로 시합을 했을 때 오늘은 조금 저희 팀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게임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빠졌을 때 그런 가게 역할을 참 잘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말이 없으십니다. 표만 보면 알아. 꼬라지 났구나. 쉽게 보면 전라도만 꼬라지 났다. 그럼 좀 피해서 다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서웠죠. 지역 연구가 프로팀에 많이 작용했던 시절이기에 생길 수 있는 문화이기도 했다. 이순철은 인생의 후배, 야구 후배, 팀의 후배, 학교 후배로 엮어진 그들을 단단히 조여 하나로 엮는 역할을 했다. 제3구 쳤습니다. 라이트 방 높이 떴습니다. 라이트 뒤로 이동합니다. 라이트가 선 쪽에서 거의 담장 놓쳤습니다. 경기 중 누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공을 놓치고 맙니다. 네. 볼 빠집니다. 한 점 만에 이런 것이 또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5대2.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었다. 팀 후배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순철 포즈였다. 이날은 좀 비상이죠. 이날은 좀 밑에 후배들 좀 비상이 걸린 날이죠. 그냥 한 대 맞아버리면 속편한데 그냥 딱 인상만 보면 아 이거 오늘 또 하루 종일 훈련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섭다는 것밖에는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잘못된 거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프로 선수답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AI에서 양쪽 선을 이렇게 딱 올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보고 야, 저 선배 또 성질 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AI에서 보고 후배들이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안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순철 포주는 그 모습만으로 후배들을 다잡는 역할을 했다. 유명한 2군 두발 단속 1화도 그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2군에 이제 제가 이제 부상당해서 내려갔는데 2군 선수들이 머리가 다 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길어요. 근데 제 눈에 나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은 아니지만 같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 후배, 야구인 후배들이기 때문에 뭔 장래를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그다음 다 머리 자르고 오라고 한 거죠. 근데 다 자르고 왔더라고요, 또. 당시 최익선 선수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단장이 아무래도 야 시간 됐다 빨리 운동장 나가라. 그때 그냥 자더래요. 근데
야, 이순철 선수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럼 운동장 갔더래요. 뭐 이 한마디면 대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이야기하는 선배였다. 그 텍사스 안타인데 이순철 선수가 그것이 잘 맞은 타임인 줄 알고 뒤로 백을 하다가 쫓아들어서 아주 상당히 어렵게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위기는 넘겼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서 공격의 맥이 다시 한번 끊어지네요. 아니, 오늘 경기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는 96년의 위기를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다. 두 선배가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자존심은 뭐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후배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조금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데 올다부터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자. 뭐 예를 들어서 1루에 나가면 투수가 견제를 하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자. 뭐 도로 할 때는 좀 부상 위험이 있더라도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자. 또 1루까지 전력 질주하자. 그때부터였다. 해태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투톱이 없어도 짚고 던지고 뛰는 그들의 열정은 스타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물론 이것은 선배와 후배가 똘똘 뭉쳐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2타점 적시다 이순철. 배팅 폼도 가르쳐주지, 볼 배합도 가르치지.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면서, 운동하면서. 그게 바로 선배님들이었고, 후배들은 그걸 배우면서 저 또한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또 가르쳐줬던 부분. 선수들 간의 우정은 굉장히 깊었어요. 일요일 날 낮 경기 끝나잖아요. 이기든 지든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 지면 더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순철 선배가 야, 어디 저 시골에 장어 좋은 거 나왔어요. 우리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있었던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우리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빠질 수 있고 두 사람 빠지면 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누구는 뭐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차륵덩어리 되는 거죠. 차륵. 모래알이 아닌 찰흙이 되어 하나로 뭉친 팀. 다시 일어난 그들이 뛰기 시작하자 속도는 배가 됐다. 시즌 초반 자신들에게 향했던 세간의 비웃음을 되돌려주며 그들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큽니다. 홈런성. 군복무를 마친 이대진과 이종범이 돌아오자 더 이상 거칠 것도 없어 보였다. 두런 홈런. 꼴찌를 탈출해 2위로 수직 상승하는 그들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였다. 높이 떴습니다. 뒷심을 발휘한 무등산 호랑이들은 마침내 시즌을 1위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좌측 3장 넘기는 솔로 홈런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이렇게 다시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역시 해태는 해태였던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고, 응? 우리가 쉽게 말해서 썩어도 준치라고. 하다 보면은 그런 근성과 습성 또 지기 싫어하는 이쪽 어떤 그 선수들의 풍토. 이렇게 1996년 한국 시리즈는 시작됐다. 시리즈 1차전은 해태가, 2차전은 현대가, 그리고 3차전은 해태가 다시 승부를 가져가며 양팀은 승패를 주고받는 열띤 경기를 치른다. 그해 가장 잘하는 두 팀이기에 어느 한테도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었다. 최혜식의 홈런, 스리런 홈런입니다. 그런데 4차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 시리즈 최초 노히트 노런 탄생. 안구평 정명원 노히트 노런을 세웠습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노히트 노런 세우는 정명원 투수입니다. 한국 시리즈 제5차전 경기 2승 2패 동률에서 경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제3회 말 이종범. 현대의 노히트 노런은 충격이었다. 해태는 5차전에서 승패를 봐야 했다. 이종범과 홍현우의 안타에 힘입어 먼저 3점을 선취하는 해태. 넘깁니다. 3대 0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현대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반격 작전이 있었다. 투앤원, 투쓰리. 볼 낮았습니다. 속지 않는 손차원. 주자도 바꿉니까? 주자도 바꾸는데요. 네, 주자 염경엽 선수로 바꾸고, 네, 김자박 감독이 한꺼번에 여러 명의 선수를 바꿉니다. 손차운 대신에 대주자 염경엽, 타석에는 8번 타자 대타 장정석. 장정석 좌중간 적시탑니다. 자, 대주자 염경엽 3루까지 가고 있습니다. 3루 볼 갑니다. 3루 접전. 저희들이 이제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1루 주자가 3루로 가게 됐어요. 3루 볼 갑니다. 3루 접전. 슬라이딩 아웃.
당하는 대주자 염경엽. 어느 쪽을 칭찬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순철 선수죠. 네. 결정적인 흐름에서 진짜 호수비가 나왔네요. 거기 만약 그 상황에서 많이 살려줬으면 전체적인 시리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무리하게 3루를 갔는데 제가 이제 3루에서 그 선수를 잡았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상대는 공격의 맥이 끊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었던. 트웬토. 오늘 경기 끝납니다. 외야 수비 능력에서의 결과적으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철 중견수의 호수비가 결국은 3루에서 주자를 태그아웃 시킴으로써 결국 승리로 끌고 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을 또 외부에서 절대 우승은 앞으로 할 수 없다, 꼴찌 후보다라고 한 상황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90년도 우승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1996년도 한국 시리즈는 바짝 추격해오는 상대팀의 기운을 단번에 끊어놓는 호수비 한 방. 이날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순철이었다. 그 헝그리 정신이 밑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위계질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이 투어 챔피언십 정말 이런 대회는 처음인데요. 세상에 없던 프로투어를 가능케 한 골프존 비전. 경험하세요. 프로들의 레벨. 우리는 세상에 없던 골프를 만듭니다. 골프존 비전. 조금 더 진하게 치려야 돼. 알았어. 투수가 사인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오직 야구만이 배려의 손화장을 합니다. 야구처럼 기아자동차. 타이어는 혼자 고르지 않는다. 타이어 관련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이 만든 프로 타이어 프로. 오, 도리토스. 한번 돌아볼까? 바삭하게 논다. 도리토스. 해태 타이거즈의 정신을 이끌었던 이순철. 그가 다시 호랑이 팀으로 돌아왔다. 기아 타이거즈의 수석 코치가 되어 한때 팀에서 함께 활약했던 손동열 감독과 마음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예전부터 사실 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이거즈 쪽 고향 팀으로 또 이렇게 오면서 같은 우리가 또 고향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타이거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성 감독하고 계속 이제 뭐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으로 가면 같이 좀 해서 날 좀 도와달라. 사적으로는 친구이지만 이제는 뭐 서로 이렇게 감독 수석 코치가 된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 친구인 성 감독 좀 도와주자. 나도 또 그러면서 좀 더 내공을 좀 쌓자. 감히 넘볼 수 없는 해태의 전설을 만들어 놓고 떠났다. 다시 후배들 곁으로 돌아온 코치 이순철. 평생 야구만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가르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그의 야구는 처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광주 신안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한 이순철. 유난히 야구 선수를 많이 배출한 동네였지만 어린 시절엔 그냥 운동 자체가 좋을 뿐이었다. 축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축구를 좀 잠깐 하다가 뭐 축구부가 또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있는 그 육상부에도 가보고 핸드볼 선수도 해보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야구부여서 그 다른 종목들은 다 해체되고 야구가 남아서 결국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야구부로 들어가서 야구를 하게 된 거죠. 야구라는 하나의 종목으로 정착한 이순철은 광주 상구에 진학해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꽃피웠다. 당시 인기 절정을 달렸던 고교 야구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만의 훈련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
벽 날라오는 것을 우리 고 장현주 선배가 그걸 이제 맞추는 게 했던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흔들어 가지고 그걸 맞추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하는 병뚜껑을 쳐내는 훈련. 별다른 훈련 장비가 없었던 때 야구를 더 잘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신경이 키워지는 거죠. 예, 움직이니까 이게. 예. 그 볼도 투구수로 하면 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눈 쌓인 데를 치워도 미끄러우니까 연탄 쓴 거를 가서 부셔서 땅을 미끄럽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타이어를 혼자 치시고,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고3 고등학교 형들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스윙 2,000개씩도 돌려보고,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는 하루 일과가 그냥 다 야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 자체가. 광주 상고에 이순철이 있다면 광주 일고엔 선동열이 있었다. 고교 시절 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이벌로 불리며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었다. 한 번도 같은 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으로서 계속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학교까지도 연고대를 갈라서 결국은 이제 프로에 와서 만나게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대결을 해서 홈런을 친 기억은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여기 그 광주에서 하는 그 리그 결승전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 저 이수조 코치가 그 시합을 못 뛰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1대1 상황에 9회 말로 대타로 나와가지고 제포를 이제 그때 끝내기 홈런을 쳐가지고 그 후로부터 이수석이 이제 이렇게 시합을 쭉 이제 뛰게 된 이렇게 동기가 있는데, 이미 고교 시절부터 스타 투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손동열의 공을 받아치는 선수. 이순철은 손동열의 강력한 상대로 불리며 고교 야구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광주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 라이벌 구도는 프로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둘은 한 팀이 되었다. 그러나 신인왕 후보는 이순철의 것이었다. 데뷔 1년차 이순철의 방망이는 쉬는 날이 없었던 것이다. 이순철. 3구 쳤습니다. 다시 랩 앞에 안타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넘어졌습니다. 3루 1구 백상 안타. 그때 홈을 뛰고 있습니다. 이순철 홈을. 한 경기 한 경기 쳐내기 시작한 안타는 5경기, 10경기, 15경기를 넘어섰고,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은 20경기 연속 안타라는 신기록 수립에 모이게 됐다. 그리고 이순철 선수는 그 감각적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요. 20경기 연속 안타의 희생양은 오비비어스 투수 윤석환. 여기서 이순철은 기어이 윤석환의 초구를 안타로 연결해 20경기 연속 안타의 기록을 수립. 그야말로 대형 신인으로서의 실력을 톡톡히 과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잘하는 만큼 주변의 경계도 심해졌다. 신인 시절이었지만 그는 이미 상대팀의 견제 상대가 된 것이다. 지금 몇 개 부분에 랭크돼 있어요? 초반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후반에 중반에 들어올수록 다 상대팀에서 경계를 하니까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어요. 2개인가? 2개 부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별명이 작은 호랑이라는데 호랑이처럼 안 생긴 것 같아요. 이순철 선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위에서 지금 잘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잘한다고 말이지 평을 받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타격이 좀 돋보인다고 그러는데 타격에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손목이 말이죠, 아주 유연해서 말이죠, 손 놓고 돌아가는 그 속도가 빠르죠. 몸 작지만 그래서 타구가 빨라요. 그런 장점이 있죠, 딴 선수에 비해서. 센스는 어떻습니까? 도루 부분에서 좀 상위에. 센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일건이 들은 좀 소소하려고 모르겠지만 김일건 선수 이상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도 무척 빠르군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있어요. 발빠른 또 작은 호랑이가 한 마리 탄생을 하겠군요. 틀림없습니다. 발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자 1루 주자 김응용 감독이 장담한 빠른 발은 이후 경기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을 정도였다. 제6구 삼진아웃 주자 뜁니다. 1회 포스아웃. 그러나 공 길입니다. 잡지 못합니다. 3루까지 합류해서
공 중계됩니다. 3루에서 이순철 세이프됩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예, 스피드도 좋으셨지만 스타트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좀 한 팀에 같이 선생을 했으면 좀 더 많은 거를 좀 여쭤보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1세대 그 도랑이고 2세대라고 하면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제 이순철 선수인데 아주 뭐 제 뒤를 이어가는 충분한 그 선수였었죠. 나가면 도루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마운드에서 신경 쓰이고 정말 그런 선수들은 한 번씩 나오면 그냥 무릎 쪽으로 해서 못 뛰게 만들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루에 출루가 돼서 리드폭을 보면은 다른 선수보다도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이상을 더 나가요. 보통 투수의 피칭 시간은 약 1.3초. 포수가 송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초. 말하자면 3.3초 안에 1루에서 2루로 들어와야 도루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투수의 동작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포수의 능력을 보고 뭐 야수들의 위치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투수가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질 것이다 같은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스피드와 센스와 이런 여러 가지 다 갖춘 어떻게 보면 야구에 있어서 종합 예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순철 선수는 그런 여러 가지 센스나 혹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고 도나생 제3구 주자 뜁니다. 이순철 1회로 말하자면 그는 발보다 눈으로 먼저 뛰는 선수였던 것이다. 3년도 6호 도루. 과거에는 투수들이 홈투구를 하는 시간이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해서 좀 이렇게 도루를 잘하게 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수가 가지고 있는 버릇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좀 빨리빨리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도루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타고난 빠른 발과 끊임없는 관찰로 이순철은 선배 김일권 선수가 세워놓은 한국 프로야구 기록을 깨고 새로운 신기록을 수립한다. 이순철이 2세대 도루왕이 된 것이다. 김일권을 능가하는 대도가 될 것이라는 김응용 감독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순철 선수의 그 정확한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더드 베이스맨이죠. 더드 베이스맨. 네. 데뷔 첫해 이순철은 3루수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미쳤습니다. 원바운드로 스도 잡아가지고 어디로 정말이다. 타격도 도루도 잘했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가 가장 빛나던 자리는 3루수. 스드 란나가 걸렸습니다. 런다운에 걸려서 아웃됩니다. 5구 쳤습니다. 높이 쳤습니다. 아웃프라이입니다. 지금 더드 달라갑니다. 더드라이 더드 잡았습니다. 아웃. 공수주의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이순철에게 신인왕이 주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3루수를 하게 되면서 운 좋게 이제 주전자를 깨차고 또 주전자를 깨차서 시합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해서 제가 이제 신인왕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신인왕을 받게 된 것이 천운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순철은 3루수로서 골든글로브를 차지했다. 프로 데뷔 1년차에 이런 활약은 보기 드문 사건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만다. 골든글러브까지 받은 그에게 포지션을 옮기라는 명령이었다. 85년도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몸들이 갑자기 86년도에 들어와서 막 아프기 시작하고 야구가 좀 멀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대하 지금 현 감독이 트레이드 돼갖고 왔어요. 오비 베어스에서 활동하던 내야수 한대화가 해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되어오자 3루수 자리를 한대화에게 내주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새로 주어진 자리는 내야도 아닌 외야의 수비. 말하자면 새 선수의 등장으로 잘하고 있던 원래 선수가 밀려난 형상이었다. 그래가지고 순철이가 아마 한때는 또 입이 좀 나왔을 거예요. 에? 골든그로브 타고 3할 타자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고 약올랐죠. 그런데 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것도 뭐 서로 의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팀 포지션이 옮겨졌기 때문에 서로 뭐 그런 뭐 감정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외야로 보내는 바람에 또 일건이가
센터 필드 잘 하다가 또 라이트로 갔다 레프트로 갔다가 밀리고. 그때 당시는 뭐 이수철 선수나 뭐 김웅영 감독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탓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자만했고 그 선수가 들어온다 해서 뭐 제가 뭐 외야수에서 내 포지션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부 내 탓이죠. 뭐 그거는 뭐 누구 탓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 6구 센터 하지만 내야와 외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세컨 이순철 놓쳤습니다. 됐어요. 뻗습니다. 그러나 중견수 이순철 놓쳤습니다. 3구 쳤습니다. 센터 방면 쭉 뻗습니다. 중간수 뒤로 이동합니다. 놓쳤습니다. 외야수로서 이순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다. 3루에 있을 때와는 공을 잡는 감각이 전혀 달랐다. 공을 밑으로 보고 수비를 했잖아요. 땅볼 타고 가면 하니까. 그러나 외야는 땅볼이 아니라 위를 보고 수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이 틀린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내야수는 외야 수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외야는 내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스타일 따라 다 틀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야수는 정말 집중력도 좋고 순발력이 좋고 방망이에 연결되는데 외야로 가면은 좀 집중이 혼란스러워요. 좀 너무 한가하니까. 이 황당한 순간을 타개하기 위해 이순철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최고의 삼루수였던 것처럼 최고의 외야수도 되어야만 했다. 이때 그가 발견한 방법은 청각 훈련이었다. 내야는 바운드의 높이, 속도 뭐 이런 걸 보지만 애야는 이 타구, 그러니까 배트와 볼이 맞았을 때 어떤 그 갱음 소리, 이게 약하냐 강하냐 이런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듣고 이게 타구가 멀리 갔다 앞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또 청각으로 익히기 위해서 외야에서 이렇게 백스크린을 보고 연습 타격을 할 때 소리만 듣고 방향이 어느 쪽이라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탁 치면 뭐 이 타구는 나이트, 이 타구는 네브트, 뭐 센터로 오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오른쪽 타다가 치면 네브트 쪽으로 가는 타구하고 나이트 쪽으로 가는 타구하고 소리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공이 맞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맞추는 방법. 속에 이승용 높이 떠서 날아갑니다. 중견 속입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펜스 근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견수 이순철. 그래서 이순철은 이제 공이 날아오는 곳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장광호 큽니다. 쭉 뻗습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속 날아갑니다. 장광호. 그러나 중견수 이순철이 공을 쫓아 헐레벌떡 뛰어가는 일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 됐다. 선수의 호수비로 조기현 선수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타자들하고 승부하겠는데요. 좌중간 한복판 가르는 듯한 타구인데 저걸 이순철 선수가 잡습니다. 타구보다 먼저 도착해 중견수 뒤로 갑니다. 중견수 거만한 표정으로 공을 받는 모습. 중견수 야구 너무 쉽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다른 수비수들이 어렵게 잡는 걸 쉽게 잡죠, 쉽게. 그러니까 남들은 어렵게 하는 플레이를 이순철 선수는 쉽게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죠. 본인의 연구, 노력, 그리고 또 거기 뒷받침이 되는 자기의 감각. 지금은 이제 전력 분석팀이 있어서 다 이제 그거를 그 뭐 타구 방향이라든지 뭐 그 선수가 어느 쪽으로 비율을 많이 타구 방향에 많이 가는 것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나오거든요. 데이터로 다 나와요. 근데 저희들 때는 이제 그런 그 전력 분석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상대 선수의 스윙이라든지 스윙 스피드라든지 스윙 궤적이라든지 연습 때 와서 경기 앞두고 연습 타격을 할 때 타구 방향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인지 이것들 다 제 머릿속에 이제 저만의 그 데이터를 만들게 된 거죠. 이제 1번 타자 중견수 이순철 선수. 그렇다면 타자로서는 어땠을까? 잘 맞았습니다. 센터 그는 어느새부턴가 팀의 1번 타자로서 고정돼 있었다. 1번 타자에겐 조금 다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1번 타자 역할, 뭐 2번 타자 역할 다 중요하죠. 근데 일단 팀에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분명히 1번 타자입니다. 야구라는 게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기선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이순철 조금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철은 감독이 탐낼 만한 1번 타자였다. 기싸움에서도 실력 싸움에서도 좀처럼 지지 않는 1번 타자였던 것이다. 야구의 공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테이블 세터 1, 2번이 많이 살아나가고 공격이 활발해져야 중심 타선이 사는 거예요. 빠른 선수 1, 2번이 출루율이 떨어지게 되면 3, 4, 5번은 걸리면 돼요. 3, 4, 5번 쪽에서 빠른 선수가 많지 않잖아. 나가면 도루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기서는 걸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빠른 선수가 나가 있으면 걸르지 못하죠. 한 점 죽고 2점 석점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승부게 되죠. 반드시 치고 나가 루상에서 투수를 괴롭히는 점수로 연결되는 1번 타자. 그것이 바로 이순철이 맡은 1번 타자였던 것이다. 가장 좀 공격적인 1번 타자라고 할까요? 주로 때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 공을 뭐 요목조목 잘 고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1번 타자지만 좀 스케일이 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자는 타석에 들어가서 늘 자신감과 공격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요소를 잘 갖춘 그런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공격적인 성향 덕분에 그는 100안타, 1000안타, 최다 안타 등의 타격 기록을 끊임없이 내놓았다. 그뿐인가 때로는 대형 홈런으로 팀의 승리에 중추적인 역할까지. 잘 치고 잘 달리는 이른바 호타 준족 1번 타자. 이는 이종범에게 그대로 이어져 빈틈없는 혜태의 1번 타자 계보가 이루어졌다. 이순철 코치가 너무 혜태 부동의 1번 타자로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물림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종범 선수까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김일권, 이순철, 이종범을 하면은 뭐 국가대표 1번 타자 뭐 손. 혜태에겐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는 한국 시리즈 6차전 1대1 동점. 박주영이 3루타로 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순철이었다. 3루타 박재영 3루타입니다. 7번 타자 이순철 선수입니다. 1구 맞겠습니다. 이순철 7번 타자 이순철 하지만 팬들은 끝없이 이순철의 이름을 외쳤다. 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야구가 좀 내가 이제 다 된 건가 그랬던 초라함. 최다 득점상도 받았고 거기다가 도루왕도 했고 골든글러브도 받았고 공격 수비주 공수주에서 정말 고르게 활약을 했던 당대 최고의 5툴 플레이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투엔트에서 6구 맞게 될 이순철 1번 타자 이동석 투수에게 이번 대회 한국 그를 지켜보는 팬들과 동료 선후배들이 그에 대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금년 통틀어서는 13타수 4안타.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얼굴이 똑같다. 바로 너무 강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 불성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일정한 모션이 없어요. 일단 모션이 없고 항상 똑같아요. 삼진 먹고 오면은 뭐 방맹이 그냥 힘없이 그냥 질질질 이렇게 끄집고 들어오고 해서 팬들한테도 좀 이렇게 그런 좀 성의 없다는 어필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제가 본 수석 코치님 그러지 않거든요. 상대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게 싫었었다고. 상대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게 싫으셔서. 왜냐면 야구장에 나가서 승부니까 상대방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제가 인상이 지금은 조금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인상이 굉장히 그 어두운 인상이거든요. 찡그리고 있는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고 자꾸 이렇게
제 얼굴 모형을 좀 바꾸려고 노력은 지금도 싹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더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이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이제 말도 안 하지 인상은 맨날 쓰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후배들이 아무튼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순철 코치가 프로야구 LG의 새로운 사령탑이 되면서 선수 은퇴 후 얼마간의 코치 생활을 거쳐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바로 그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LG의 대표 투수였던 이상훈 선수와 심한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기타였다. 이상훈 선수의 취미생활이었던 기타를 둘러싼 논쟁. 기타를 치지 마라. 그럴 순 없다. 이건 사생활 간섭이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감독으로서 선수에게 뭐 기타를 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낙하에서 잠실 그 야구장 하는 낙하에서 이제 기타를 친다고 하니까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야구를 하러 왔으니까 야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실 그 낙하에서 또 전지훈련 나갔을 때 그건 또 상대 그 룸메이트가 있고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기 취미 생활은 좋지만 상대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군데서 기타를 좀 자제해 달라. 이게 이제 뭐 일파만파로 기타를 못 치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남 취미 생활을 못하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그거는 팀워크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이제 그 잘 안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마찰로 생긴 골이 깊어지자 감독과 선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상훈은 LG와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에서 이상훈 선수를 좋아하는 어떤 그 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막 가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성적까지 안 좋으니까 뭐 썩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감독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감독 생활을 지나 그는 해설자로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해설자와 조금 달랐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그대로 쏟아붓는 솔직하고 대담한 독설에 가까운 해설을 선보인 것이다. 그의 이런 해설을 두고 비난 해설이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였다. 좀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신경현 선수라고 있어요. 포수인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포지션이 포수예요. 볼을 던져서 시작이 아니고 사인부터 시작이거든요. 포수가. 근데 그 사인 하나가 경기를 좌지우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그 사인을 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마 자기 와이프가 들었으면 괜히 서운했을 거예요. 서운하죠. 집에서도 근데 집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왜 저 이순철 감독님은 왜 자꾸 당신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돌을 주면은 투수가 폼이 커서 이렇게 이런 건 안 하고 포수 어깨가 나쁘다 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되게 서운해하고 있더라고. 감독님 왜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저를 한 대 딱 때려주면서 야 너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너한테 한 소리 더 하는 거지 남들한테 잘 뭐라고 안 한다고. 응? 네가 좀 이런 것만 좀 고쳤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신경현 선수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신경현 선수 굉장히 저한테 서운했겠죠. 예. 근데 아마 저한테 지금 고마워해야 될걸요. 만나 뵈면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해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선수들이 잘못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선수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얻는 그런 노하우,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의 이런 해설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에게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그 별명은 바로 뭐요?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뭐 해. 그렇다. 모두까기 인형 이순철이다. 해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설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말을 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나지도 못한 놈이 뭐 그렇게 나 혼자 야구 사랑하는 놈처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인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풀리게 된 계기가 있다. 야구 선수인 아들의 플레이를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에 전혀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냥 말게 되고 이야기한 거죠, 그냥. 그때 당시 야구가 안 됐던 시기인데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거를 제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분명 해태에겐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는 한국 시리즈 6차전 1대1 동점. 박주영이 3루타로 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순철이었다. 3루타 박재영 3루타입니다. 7번 자 이순철 선수입니다. 1구 맞겠습니다. 이순철 7번 타자 이순철 하지만 팬들은 끝없이 이순철의 이름을 외쳤다. 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야구가 좀 내가 이제 다 된 건가 그런 초라함, 그럼 절망감. 이순철, 그를 가장 완벽한 야구를 하는 선수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삼박자의 가장 완벽한 야구를 한 선수, 도전하는 그런 이순철. 필요한 순간 끝까지 집중력을 풀지 않고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이 근성. 끝까지 기다려주면 그는 반드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1루 돌린다. 수입됐습니다. 2루타입니다. 2대1 다시 한번은 메테 타이거스 1구 맞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그대로 센터 쪽 안타입니다. 센터 쪽 불러 안타 장정수 잡아서 호로 송구 그대로 호민 아슬아슬하게 호민하는 이순철.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을 날려 원하는 곳에 닿고마는 고집스러움. 이것이 바로 이순철, 그를 노련한 승부사라 부르는 이유다.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매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의 신화를 일궈낸 해태 타이거즈. 준우승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팀.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해태 왕조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 타구장에 유니폼만 입고 들어가도 벌벌 떨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팀이었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 성실하게 임해줬기 때문에 팀이 강팀으로 승화될 수 있었잖아요. 선후배가 엄격하고, 아무리 야구 잘하더라도 자기가 뭐 의시되고 그런 거 없죠. 그게 장점이에요. 딴 팀에 그런 거 없죠. 그런 해태 타이거즈가 1996년 시즌이 시작되자 그의 강력한 꼴찌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